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가족을 포함해 그 누구에게도 의지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나이가 들면서 직면하게 되는 가장 힘든 진실 중 하나이죠. 한때 기대했던 가족의 정서적 현실적 지원이 변하거나 줄어들고 심지어 사라지기도 합니다. 자녀들은 각자 바쁜 삶을 살아가고 형제자매는 건강 문제에 시달리며 친구들은 이사를 가거나 병에 걸리거나 세상을 떠나기도 합니다. 문득 정말로 내 곁에 누가 있을까라는 의문이 떠오르죠. 이 질문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마치 벽돌에 부딪힌 것처럼 큰 충격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충분히 대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70세 이후에도 누가 곁에 있든 없든 굳건하고 평온하며 흔들리지 않는 삶을 스스로 구축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은 비통함을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현명함에 대해 이야기하려는 것입니다. 밤늦은 시간이나 쓸쓸한 오후에 의지할 수 있는 진정한 버팀목은 종종 가족이 아닌 대부분의 사람이 너무 늦기 전에 간과하는 5가지 다른 원천에서 나옵니다. 이 5가지는 70대 이후에 평화롭고 독립적인 삶의 진정한 기반이 됩니다. 실망시키지 않고 멀어지지 않으며 당신을 짐처럼 느끼게 하지 않는 조용하고 강력한 형태의 지원이죠. 제가 지금부터 나누려는 이야기는 나이가 드는 것에 대한 생각과 당신이 얼마나 강력한 존재인지에 대한 인식을 바꿔놓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1. 신체적 기동성. 70대가 되면 다른 사람의 지속적인 도움 없이 자유롭고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은 단순히 걷는 것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자유이자 존엄성입니다. 그리고 여러 면에서 그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는 당신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버팀목입니다. 신체적 기동성은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침대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뜻한 식사를 직접 요리하고 찬장 위쪽에 있는 좋은 그릇을 꺼내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기다리지 않고 현관문을 열고 나가 신선한 아침 공기를 마실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힘입니다. 당신의 삶에 대한 통제권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이 자신감을 주고 두려움을 줄여주기 때문에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 일종의 정서적 지원이라는 것입니다. 몸을 움직일 수 있을 때 당신은 남에게 짐이 될까봐 덜 걱정하게 됩니다. 솔직히 말해 70세 이후에도 기동성을 유지하는 것이 마라톤을 뛰거나 뒤로 공중제비를 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관절을 보호하고 균형을 유지하며 다리를 믿을 만큼 근육을 튼튼하게 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매일 아침 스트레칭하기, 하루 15분 걷기, 또는 가벼운 저항밴드 사용하기와 같은 작은 습관들이 모든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작하기에 너무 늦었다는 것은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기동성의 쇠퇴가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더 많이 움직일수록 몸은 계속 움직이려 싸웁니다. 당신의 몸은 나이보다 당신의 행동에 더 귀 기울입니다. 심리적으로 신체적 기동성은 나이 든 성인들이 겪는 깊은 두려움, 즉 무력감에 맞서 싸우는 데 도움을 줍니다. 몸이 의존적이 되면 마음도 위축되기 시작합니다. 자신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고 외출 계획을 취소하며 여행을 피하고 초대를 거절하게 됩니다. 흥미가 없어서가 아니라 스스로 감당할 수 없을까봐 두려워서입니다. 그것은 나이 드는 것이 아니라 위축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렇게 살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플로리다의 한 공원에서 만난 78세 유나민 씨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그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지팡이를 짚고 공원을 걷습니다. 제가 한번 왜 그렇게 꾸준히 하냐고 물었더니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걷기를 멈추는 순간 다른 사람이 저를 도와주기를 기다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기다리고 싶지 않습니다. 살고 싶습니다. 그의 기동성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것은 온전히 그의 것이고 그에게 평화를 줍니다. 그는 여전히 직접 차를 몰고 식료품점에 가고 일요일마다 친구들을 방문하며 현관까지의 3계단을 자랑스럽게 오릅니다. 누군가 그를 위해 경사로를 만들어줘서가 아니라 그가 움직이기를 멈추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현실은 당신이 몸에 조금이라도 투자하면 대부분의 사람이 잃고 나서야 감사하게 되는 수준의 자유를 돌려받는다는 것입니다. 가족이 항상 병원에 데려다 주거나 넘어졌을 때 일으켜줄 수는 없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의 다리가 튼튼하고 코어가 안정적이며 균형이 잡혀 있다면 그러한 필요를 늦출 수 있습니다. 당신은 예상보다 더 오래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당신에게 자신감을 주는 버팀목입니다.
단순히 신체적으로만이 아니라 감정적으로도 말이죠. 그러니 요즘 몸이 뻣뻣하거나 약하게 느껴진다면 괜찮습니다. 스스로를 판단하지 말고 지금 있는 곳에서부터 시작하세요.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움직이세요. 커피가 끓는 동안 스트레칭을 하세요. 복도를 한 바퀴 더 도세요. 왜냐하면 모든 작은 노력이 당신만의 든든한 기반을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다른 누가 나타나든 말든 한 걸음 한 걸음 당신 곁을 걷는 기반을 말이죠. 이 재정적 단순성 70대가 되면 마음의 평화는 은행에 얼마나 많은 돈이 있느냐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을 감당할 수 있으며 두려움이나 수치심 없이 당신의 수입 내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아는 것에서 옵니다. 재정적 단순성은 당신이 의지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버팀목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이 다른 누구의 도움 없이도 완전히 통제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것 중 하나입니다. 복잡한 재정은 정서적 짐이 됩니다. 여러 계좌를 관리하고 모든 구독료를 추적하려 하거나 신용카드에 압도당하는 것은 단순히 스트레스만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안정감을 갉아먹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안정감은 단순히 편안함이 아니라 생존에 관한 것입니다. 가족이 당신을 아무리 사랑하더라도 재정적 혼란을 없애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명확하고 단순한 계획은 당신의 영혼을 위한 튼튼한 지팡이처럼 가장 힘든 시기를 헤쳐나갈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이 놓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돈을 단순화하는 것은 통제권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통제권을 얻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사람의 기대치가 아닌 당신에게 맞는 소박한 생활 방식, 모든 달러를 다시 생각할 필요 없이 필요한 것을 살 수 있는 자유. 그것은 마치 어수선한 옷장을 정리하는 것과 같습니다. 일단 정돈되면 당신의 뇌는 쉴 수 있습니다. 심리적으로 재정적 단순성은 노년기 불안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인 불확실성을 제거합니다. 많은 노년층 성인이 내 저축이 바닥나면 어쩌지 언젠가 간병인을 감당할 수 없을까? 와 같은 질문 때문에 밤에 잠 못 이룹니다. 그리고 이러한 질문들은 신체적 고통보다 그들을 더 괴롭힙니다. 하지만 당신의 돈이 어디로 가는지 알고 당신의 지출이 의도적이며 쪼들리지 않고도 당신의 필요가 충족된다는 것을 알 때 당신은 더 잘 잡니다. 더 당당하게 걷습니다. 더 안정감을 느낍니다. 제 이웃인 74세의 미란 씨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녀는 한때 사서로 일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그녀는 재정상담사와 앉아 집을 줄이고 청구서를 줄이고 신용카드 한 장만 남기고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구독을 모두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는 제게 예전에는 우편물을 확인하는 것이 두려웠어요. 이제는 맑은 정신과 차분한 마음으로 모든 봉투를 열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심지어 자유기금이라고 적힌 작은 저금통을 시작했습니다. 1만 원씩, 2만 원씩 넣는 것이었지만 그것은 그녀가 돈의 주인이 되고 돈이 그녀의 주인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미란 씨가 한 일은 마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선택이었습니다. 그녀의 재정적 삶을 단순화하기 위한 조용하고 신중한 결정이었죠. 그래서 그녀는 단지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 삶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강력한 부분은 이겁니다. 당신의 재정이 단순해지면 그것을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람이 줄어듭니다. 청구서에 대한 질문이 있을 때마다 아들에게 전화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족이 세부 사항을 설명해 주기를 기다릴 필요도 없죠. 당신이 직접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선장입니다. 그러니 지금 당신의 돈에 압도당하고 있다고 느낀다면 숨을 깊이 들이마시세요. 당신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부자가 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명확해지면 됩니다. 사용하지 않는 것을 취소하세요. 합칠 수 있는 것을 합치세요. 들어오는 돈과 나가는 돈을 적으세요. 친구에게 커피 한 잔 마시며 설명할 수 있을 만큼 단순하게 만드세요. 결국 평화는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에 있습니다. 이 영상을 계속 보고 계시고 이 통찰력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아래의 숫자 2를 댓글로 남겨 당신이 여기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다음 영상을 놓치지 않도록 구독하고 알림벨을 켜는 것을 추천합니다. 여러분의 응원은 저희가 계속해서 정보를 제공하고 영감을 주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3. 꾸준한 건강관리 루틴. 70세 이후에는 당신의 가장 강력한 버팀목은
자녀도 이웃도 심지어 의사도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의 매일의 건강 루틴입니다. 유행하는 운동이나 값비싼 보충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몸과 마음을 제대로 작동하도록 유지하기 위해 매일 반복하는 작고 꾸준한 행동들을 의미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독립성을 구축하는 자기 의존입니다. 왜냐하면 몸이 안정감을 느낄 때 당신의 정신도 안정감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이 건강에 주의를 기울이기 시작하기 위해 무언가 잘못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하지만 그것은 폭풍우가 몰아치는 동안 새는 지붕을 수리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반응적인 태도이며 당신을 위기 모드에 머물게 합니다. 꾸준한 루틴은 그 반대입니다. 당신에게 통제권을 부여합니다. 매일 아침 걷고 물을 마시고 다리를 스트레칭하고 제 시간에 약을 복용하며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닌 몸에 활력을 주는 음식을 먹을 때 당신은 스스로에 대한 존중의 리듬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리듬은 동기부여가 낮고 몸이 무겁게 느껴지는 날에도 당신을 앞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루틴에 숨겨진 힘이 있습니다. 심리적으로 루틴은 결정 피로를 제거하여 불안을 줄입니다. 오늘 이걸 해야 할까라고 스스로에게 묻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합니다. 그 예측 가능성은 안정감을 만들어내고 안정감은 자신감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자신감은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 짐처럼 느껴지는 것을 막아줍니다. 나는 여전히 유능해. 나는 여전히 움직이고 있고 나는 여전히 나 자신을 돌봐 라고 말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죠. 제가 아는 81세의 전직 전기 기술자 윤상철 씨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매일 아침 6시에 그는 녹차 한 잔을 만들고 15분 동안 의자 스트레칭을 하고 아침 약을 복용하며 30분 동안 동네를 산책합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말이죠. 그는 제게 한번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운동에 관한 게 아니에요. 매일 아침 저 자신에게 제가 여전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 말이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왜냐하면 상철 씨의 루틴은 건강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정체성에 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더해진다고 해서 포기하기를 거부하는 자신의 일부와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당신이 깨닫지 못할 수도 있는 것이 있습니다. 루틴이 있으면 당신은 실제로 더 많은 도움이 아닌 더 적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약을 잊을 가능성이 적고 넘어질 가능성이 적으며 하루를 잃어버릴 가능성이 적습니다. 그것은 마치 안개 낀 숲에 튼튼한 길을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상황이 불분명하게 느껴질 때도 당신의 발은 매일 걸었던 길을 알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할지 압니다. 그것이 진정한 버팀목이며 그것은 당신 외에 다른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습니다. 물론 어떤 날은 다른 날보다 더 힘듭니다. 관절이 쑤시거나 기운이 없거나 날씨 때문에 안에 있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루틴은 유연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꾸준함입니다. 집 안을 조금 걷거나 창가에서 몇 번의 심호흡을 하거나 잠자리에 들기 전에 물 한 잔을 가득 마시는 것. 이것들은 큰일이 아니지만 함께하면 당신을 붙잡아주고 지탱해주며 우아하게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그물망이 됩니다. 그러니 만약 요즘 막혀 있다고 느끼거나 루틴을 소홀히 했다면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한 가지 습관, 한 가지 행동. 왜냐하면 당신이 스스로를 위해 나설 때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이 최고의 돌봄 제공자임을 증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버팀목입니다. 정서적 회복 탄력성, 나이가 들수록 더욱 가치 있어지는 한 가지 형태의 버팀목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정서적 회복 탄력성입니다. 돈도 건강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감정이 강할 때 당신은 외로움, 슬픔, 좌절, 그리고 때로는 가족으로부터 오는 실망까지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서적 회복 탄력성은 당신이 공허함을 느끼지 않고 침묵 속에 앉아 있을 수 있게 하고 파괴될 것 같은 느낌 없이 역경에 직면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70대가 되면 삶은 이미 당신에게 한두 가지 이상의 상실을 안겨주었을 것입니다. 배우자의 죽음, 멀어진 자녀들, 쇠퇴하는 건강, 그리고 많은 사람이 저지르는 실수는 정서적 강인함이 결코 슬픔을 느끼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정서적 회복 탄력성은 깊이 느끼되 그것에 익사하지 않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슬픔이 당신에게서 뿌리 내리지 않고 통과하게 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이런 종류의 강인함은 모든 것이 괜찮은 척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아프지만 나는 감당할 수 있어 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실은 당신이 그렇게 할 때마다 당신이 고통으로부터 도망치지 않고 그것과 함께 앉아 있을 때마다 당신은 다음에 올 것을 덜 두려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강력합니다. 그것은 자유롭게 합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이 당신의 슬픔을 짊어지도록 기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당신을 부수지 않고 어떻게 붙들고 있어야 하는지 배우는 것입니다.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릴게요. 77세인 김정아 씨라는 분이 있는데 5년 전 남편을 여의고 지금은 혼자 살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그녀에게 힘든 날을 어떻게 이겨내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매일 밤 촛불을 켜요. 제가 종교적이어서가 아니라 제가 여전히 여기에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주기 위해서죠. 어떤 밤은 울기도 하고 어떤 밤은 웃기도 하지만 저는 항상 스스로에게 오늘을 잘 넘겼어 라고 말해줘요. 그 작은 의식은 슬픔이 그녀를 삼키게 하지 않으면서 슬픔을 존중하는 그녀의 방식입니다. 그것이 바로 회복 탄력성입니다. 정서적 회복 탄력성은 단지 큰 비극을 이겨내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작은 실망을 관리하는 것에 관한 것이기도 합니다. 아들이 전화를 걸지 않을 때, 친구가 이사 갈 때, 예전처럼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 무언가 변할 때마다 무너진다면 삶은 즐기기에는 너무 고통스러워집니다. 하지만 정서적 강인함이 있을 때 당신은 자유를 얻습니다. 다른 사람의 선택이나 세상의 변화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반응할지 선택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심리적으로 정서적 회복 탄력성은 당신의 뇌를 재구성합니다. 생각의 속도를 늦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당신의 신경계가 과민 반응하지 않도록 가르칩니다. 불확실성에 직면하고도 괜찮을 것이라는 자신감을 구축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불확실한 노년기에는 그것이 당신 스스로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선물 중 하나입니다. 이제 어떻게 정서적 회복 탄력성을 구축할지 궁금하다면 그것은 인식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친절하게 스스로에게 말하세요. 당신의 감정을 진실되게 받아들이되 그것이 제멋대로 날뛰게 하지 마세요. 일기장에 글을 쓰거나 자연 속을 걷거나 단순히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 것과 같은 작은 안정감을 주는 루틴을 찾으세요. 그리고 지금까지 모든 힘든 일을 이겨냈다는 것을 자주 스스로에게 상기시키세요. 그것은 운이 아니라 힘입니다. 그러니 내 가족은 멀어질 수 있고 건강은 약해질 수 있지만 당신의 정서적 핵심이 강하다면 당신은 여전히 맑은 눈빛과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그리고 당신 혼자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조용한 지식에 뿌리박고 서 있을 것입니다. 이 영상을 계속 보고 계시고 이 통찰력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아래의 숫자 서아를 댓글로 남겨 당신이 여기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다음 영상을 놓치지 않도록 구독하고 알림벨을 켜는 것을 추천합니다. 여러분의 응원은 저희가 계속해서 정보를 제공하고 영감을 주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5. 개인적인 가치관, 특히 70세 이후에 자신만의 가치관을 갖는 것은 매우 강력한 일입니다. 주변 세상이 변하고 사람들이 당신을 실망시키며 미래가 불확실하게 느껴질 때 당신의 개인적인 가치관은 당신의 나침반이 됩니다. 다른 사람이 무엇을 하든 상관없이 당신이 누구인지, 무엇이 중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살고 싶은지를 알려줍니다. 너무나 많은 노년층 사람들이 평생을 다른 사람의 기대에 따라 살았기 때문에 방향 감각을 잃습니다. 그들은 좋은 부모였고 성실한 직장인이었고 헌신적인 배우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역할들이 사라지면 그들은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라고 궁금해하게 됩니다. 바로 그때 개인적인 가치관이 등장합니다. 이것이 바로 나이고 누가 지켜보든 상관없이 이것이 내가 사는 방식이야 라고 말해주는 것이죠. 강력한 개인적인 가치관에는 정직, 친절, 책임감, 단순성 또는 자기 존중과 같은 것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것들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당신 외에 다른 누구에게도 인상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당신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 살 때 당신은 승인을 필요로 하는 것을 멈춥니다. 인정을 쫓는 것을 멈춥니다. 다른 사람이 당신에게 동의하지 않을 때 흔들리는 것을 멈춥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평화가 그들에게 달려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80대 초반인 박영수 씨라는 분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그는 한 번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에게는 5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진실을 말하고 음식을 낭비하지 않고 빌린 물건은 항상 돌려주고 빠르게 용서하며
양심에 거리낌 없이 잠자리에 듭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그리고 매일 영수 씨는 그 규칙에 따라 살아갑니다. 그는 부자가 아닙니다. 대가족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는 희귀할 정도로 조용한 품위를 지니고 다닙니다. 왜일까요?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그의 가치관이 그를 지탱해 줍니다. 심리적으로 개인적인 가치관을 갖는 것은 후회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당신의 선택을 더 단순하게 만듭니다. 내가 옳은 일을 했나? 라고 궁금해하며 밤에 잠 못 이루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에게 옳은 일이 무엇인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내적 안정감을 구축합니다. 삶이 당신에게 예기치 않은 공을 던질 때 당신은 덜 당황할 것입니다. 내 가치관은 이것에 대해 뭐라고 말하지? 라고 생각할 것이고 그것이 당신의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사실 노년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일관된 가치관에 따라 사는 노년층은 더 높은 삶의 만족도, 낮은 불안감, 그리고 더 나은 인지 건강을 보고합니다. 왜일까요? 명확함이 평온함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삶에 일관된 선, 즉 진실성의 실타래가 있을 때 그것은 당신을 굳건하게 유지시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당신의 가치관은 당신의 것입니다. 다른 누구도 그것에 동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그것을 살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그것들을 강력하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이른 아침 일어나 해를 맞이하는 것이든 험담을 하지 않는 것이든 가진 것이 적어도 관대해지는 것이든 세상에 대해 계속해서 호기심을 갖는 것이든 당신의 영혼에 울림을 주는 가치관이 무엇이든 그것을 굳게 붙잡으세요. 그것이 당신을 지탱하게 하세요. 왜냐하면 75세나 85세의 거울을 보고 나는 내가 믿는 대로 살았어 라고 말할 수 있을 때 그것이 바로 진정한 성공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자기 존중입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당신의 자녀도 사회도 심지어 시간도 그것을 당신에게서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그것은 당신 안에 살기 때문에 결코 사라지지 않는 버팀목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 여정은 다른 모든 사람에게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과 평화롭게 지내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개인적인 가치관은 그 평화를 당신에게 줍니다. 그것은 시끄럽지 않고 자랑하지 않지만 다른 모든 것이 변할 때 조용하고 충실하게 당신을 지탱해 줍니다. 마지막 생각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종종 불이 희미해지고 날들이 조용해질 때 누가 정말로 우리 곁에 서 있는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항상 우리가 생각했던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가족, 친구, 심지어 우리 자신의 몸조차 시간이 흐르면서 덜 의지할 수 있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사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삶의 가장 강력한 버팀목 중 일부가 결코 우리밖에 있지 않았다는 것을 더 많이 깨닫게 됩니다. 그것들은 우리 안에 있었고 우리가 그것들에 의지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매일의 루틴이 주는 조용한 힘, 당신의 몸과 마음에 당신이 안전하고 굳건하며 흔들리지 않는다고 말해주는 편안한 리듬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작은 활동들이 주는 기쁨일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주변에 없을 때조차 시간을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것들. 이것들은 단순히 취미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정체성과 목적을 향한 생명줄입니다. 그리고 신체적 자기 관리도 있습니다. 다리를 튼튼하게 유지하고 식사의 균형을 맞추는 것만큼 간단한 일이 독립과 의존 사이의 차이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듣고 싶어 하지 않는 진실이지만 우리가 어떻게 나이 들어갈지에 대해 가장 많은 통제권을 주는 진실입니다. 스스로를 돌보는 것은 허영심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또한 우리는 날카로운 정신 즉 호기심을 유지하고 참여하며 아이디어와 변화의 세계에서 살아있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의 두뇌가 계속 성장할 때 당신의 존재감과 회복 탄력성도 함께 커집니다. 당신은 사라지지 않고 적응하고 진화합니다. 당신은 심지어 스스로를 놀라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가장 조용하고 강력한 것, 우리는 개인적인 가치관을 갖는 것에 대해 탐구했습니다. 당신의 삶에 누가 들어오고 나가든 상관없이 당신이 누구인지 정의하는 일련의 가치들. 그것이 당신의 나침반입니다. 그것이 당신의 갑옷입니다. 그것이 당신이 존엄하게 나이 들고 평화롭게 죽을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70세 이후에 가장 믿음직한 지원 시스템은 사람이 아니라 습관, 신념,
그리고 세상이 무엇을 하든 당신을 굳건하게 유지하는 실천에 뿌리내린 마음가짐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당신 자신의 기반이 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혼자서도 굳건하게 설 수 있을 때 당신은 결코 진정으로 외롭다고 느끼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종류의 내적 강인함은 단지 위안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당신을 위한 부드러운 도전이 있습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영상이 끝난 후에라도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 지원들 중 어떤 것을 이미 가지고 있나요? 그리고 오늘부터 어떤 것을 구축하고 싶나요? 작게 시작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큰 변화는 당신 자신의 마음속에서 조용히 내린 하나의 결정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아래에 댓글을 남겨 오늘 배운 한 가지와 그것을 당신의 삶에서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지 공유해주세요. 당신의 생각은 저에게 중요하니 주저하지 말고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댓글을 읽는 것은 저희에게 큰 동기부여와 격려가 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들고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은 저희가 계속해서 정보를 제공하고 영감을 주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기를 기대합니다.